안녕하세요. 정직한 153 수학학원 원장 김삼수입니다. 26년 상반기를 맞이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께 말씀 저번에 블로그에 드린 것처럼 이 내용으로 어머니 할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인데 먼저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홈워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들이 스마트 홈워크를 갖다가 숙제 제출뿐 아니라 저희가 출결과 소통, 교육비 확인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시스템을 확대시켜 놨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활용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아직도 좀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로그인이에요. 로그인은 뭐냐면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자, 우리가 스마트 홈워크의 로그인은 초등 자녀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 핸드폰 번호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학생의 번호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패스워드랑 아이디만 존재하고, 자, 보여드리면 부모님 아이디는 앞에 어머니 핸드폰 번호 010 빼고 페어런츠의 P를 넣고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8자리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010을 넣고 그대로 어머니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이 아닙니다. 어머니 각각 고유의 핸드폰 번호를 넣으시는데 부모님들은 앞에다가 P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디가랑 패스워드가 이렇습니다. 이걸로 들어가셔야지 출결 PCRM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다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숙제까지도 같이. 자, 요것도 많이 헷갈려요, 어머니들이. 자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도 아이들 번호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초일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핸드폰 없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다만 P가 있고 없고 차이예요. 자, 말씀처럼 부모님 핸드폰 번호고 자녀 번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없다? 아이디에서 P만 없는 어머니 번호, P만 없는 010 그대로 번호 쓰면 됩니다. 이게 자녀분들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인이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어머니들이 P 넣고 각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머니들 간혹 하다가 막 계정 생성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학원에서 미리 전부 다 DB를 만들어서 넣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그냥 저희가 발급한 핸드폰 번호를 그냥 입력하시면 되는 거니까 절대 계정 생성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되게 심플하게 단촐하게 개발자란 말에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어머니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타임라인이 있어요. 타임라인이. 이 타임라인은 뭐냐면 자녀분에 대해서 공부를 어떻게 했니, 숙제를 어떻게 냈고 숙제를 어떻게 맞췄는지, 또 등원했는지 하원했는지 이런 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넣은 거 뭐냐면 저희 학원에 자녀 3명, 뭐 2명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단 자녀 2분인 거를 허락받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제 승욱이랑 지연이라는 친구 건데 이 친구에 대한 타임라인을 보면은 며칠 날 등원하고 하원했다가 다 여기 시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숙제 완료했다, 숙제 제출했다, 숙제 알림했다. 사실 아래부터가 이제 과거인 거야. 선생님이 숙제 알림을 내면 아이가 숙제 제출을 했고 아이가 숙제 채점을 완료해서 제출했다.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등원 하원까지. 동생 와보면 이 친구도 똑같아요. 채점 완료됐고 등원했고 숙제가 갔고 2, 3, 5 숙제 제출했고 채점이 완료됐는데 정답률, 이행률까지 다 나와요. 이 타임라인이. 이 전체적인 다 흐름을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시에 하원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 사실 어머니들 상담 전화를 받으면은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우리 아이 결석해요, 우리 아이 지각해요라는 전화가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어머니들이 바쁘신데 일일이 전화할 필요 없이 요거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어머니 메뉴를. 자, 뭐냐면 결석, 지각, 입력이라는 요거를 어머니 딱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걸로 떠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한 명인 사람은 상관없는데 여러 명인 사람은 한 명, 두 명을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자녀 3분 있는 그 사람들도 지정해서 날짜 누르시고 지각 사유를 입력하면 어머니들 번거롭게 일일이 전화 안 하셔도 미리 다 지각이랑 결석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으세요. 심지어는 뭐 아주 뭐 일주일 전 거도 어머니 입력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날짜 지정하시고 이걸로 넘겨서 그 다음에 사유와 유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네. 자, 그 다음에 사실 스마트 홈워크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숙제 제출 때문에 제가 이 앱을 만들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시스템이 확정된 거고요. 자, 숙제 제출은 뭐냐면, 여기 아이콘 보면 여기 숙제 제출 누르면은 이렇게 떠요, 어머니. 이거 약간 메뉴가 오늘 뭐 개발자나 얘기해서 바뀔 수 있긴 한데, 전체 숙제가 뭐가 있는지 쭈르륵 다 뜨고, 2, 3, 5부터 교재된 숙제가 뜨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머니 누르면, 이거에 대한 숙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줄 알 수 있어요. 제출 누르고 이렇게 되면 어머니 요거 한번 써보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찍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요걸 제출해야지 AI로 자동 채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딱 아까 제출 누르면은 요거 꼭 해야 돼요. 애들이 채점할 때 물론 책에다가는 답만 쓰고 깨끗하게 적어야 돼요. AI 채점하기 때문에 글씨가 엉망이면은 오답 채점이 되거나 인식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제와 페이지 번호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너무 멀리서 찍지 말고 빛이 반사 안 되게 가장 처음 페이지부터 찍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플랫하게 찍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하게 찍으면 빛 반사도 안 되고 인식을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정성 들여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어야 돼요. 어떻게 적냐면, 책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프리에 이런 게 없고 이 친구처럼 답만 있어야 돼요. 답만. 이렇게 답만 있으면 채점이 아주 인식이 잘 됩니다. 자, 페이지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전체 찍으면 안 되고 이 페이지 하나씩만 찍게 돼 있어요. 사실 이건 써보면 뭐 3페이지 따로, 4페이지 따로, 5페이지 따로 이렇게 각각 페이지 수마다 촬영하게끔 돼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책을 찍은 거기 때문에 전체로 보일 뿐이지, 원래 찍을 때는 한 페이지만 찍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만요? 주간식이라 하더라도 이쁘게 이렇게 답만 정석껏 적어주면은 AI가 채점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처럼도 이렇게 답만 적으시면 됩니다. 프리는 어디다 적는다? 그렇죠. 프리 노트에 적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서 자, 다 제출까지 다 했어요. 제출까지 누르게 되면 여기에 또 하나 제가 가장 설명할 때마다 항상 팁을 드리는 가장 우리 학원의 강력한 무기, 요걸 누르면 어머니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채점한 이행률과 정답률 뿐 아니라 이 교재의 답이 맞고 틀리가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영 잘 하시는 분들은 찍어서 올린 다음에 1차 다시 오답을 고치게끔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요거 눌러가지고 이걸 또 클릭해서 누르면 펼치기가 돼서 이렇게 요걸 왔다 갔다 누르면은 책 전체의 오답과 정답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바라는 건 뭐냐면, 교재를 찍은 다음에 이 XXO 있는 거 갖다가 찍어가지고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고치게 해주세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행률이 97.6%예요. 이건 뭐냐면 몇 개 한두 개 못 푼 것 같아요. 몰라서. 그거 빼면 정답률이 81%지만 요거를 아이가 다시 빠게 된 거를 체크한 다음에 다시 풀어서 찍어서 올리면 뭐가 올린다?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꼭 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니 아까 말씀처럼 재채점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이 페이지가 또 나와요. 우리가 다 숙제를 낸 다음에 채점하고 나면 여기를 딱 클릭해요. 메뉴 점 3개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아마 다시 제출하기 가능하게끔 페이지가 떠요. 그럼 어머니가 이 사진을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틀린 오답 고치고 하고자 하는 페이지를 다시 찍어서 올리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요거를 다시 찍어서 올리면 틀린 문제를 다시 재채점하는 기능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률을 처음에 뭐 70%였던 사람이 90% 될 수 있게끔 여러 번 고칠 수 있도록 제가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학원이 뭐 소통을 되게 잘하고 선생님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하고 카톡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들이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사실은 요새 뭐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선생님들 핸드폰 번호를 제가 막 오픈하기 쉽진 않아요. 그래서 카톡보다는 어떻게 하냐, 학원에 만든 스마트 홈워크에 들어오면 소통이라는 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누구 아이를 우리가 상담할 건지를 정하면, 자녀가 여러분일 경우 이렇게 해당하는 담당 선생님한테 할 거냐 아니면 행정팀한테 할 거냐, 여기에 정해져서 여러 가지들, 뭐 숙제가 뭐예요, 어떤 우리 아이들 수업 태도 어떤가요, 여러 가지 문의라든지 건의사항을 어머니들이 이 문의를 소통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교육비도 눌러서 요새 제가 우리가 예전 썼던 앱이 없어지면서 교육비 냈는지 안 냈는지를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요것도 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들이 이 교육비를 누르면은 자녀가 여러 분인 사람은 클릭하면은 요거에 대한 교육비가 1월, 2월, 3월 달에 정상적으로 납부가 됐고
4월달 건 아직 못 냈다. 이런 게 뜰 거예요. 4월달 청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게 떠서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교육비가 제대로 냈는지, 또 미납이 있는지. 바쁘셔서 사실 미납된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이걸 확인해서 어머니들이 교육비를 내고, 또 내가 냈는데 체크가 안 되면 학원에 전화하셔서 왜 미납인지 체크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확인도 가능할 수 있게끔 앱을 다 개발했습니다. 자, 이번엔 1부가 이제 스마트 홈워크 사용법에 대해서 섰는데 아주 심플합니다, 어머니들. 자, 숙제 기반이지만 등하원과 교육비 확인까지 갈 수 있다. 또 소통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2부는 학습하는 카톡 체크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선생님들이 매번마다 수업이 끝나면 정석권 남아서 업무를 1시간 이상씩 하고 보내드리는데 잘 안 보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충분하게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서 어떤 내용이 실려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에는 총 어머니들 6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과제 안내. 오늘 자녀의 금일 숙제가 뭔지를 알려드리는 과제 안내가 들어가고 있고요. 수업에 대한 총평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이마다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진도. 오늘은 어떤 진도를 공부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네 번째는 아까 스마트 홈워크와 연계돼서 숙제를 냈는데 몇 프로 이행률 했고 정답률 몇 프로입니다. 또는 반평균이 몇 %입니다. 여기가 다 나오게 해놨어요, 저희가.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시험 봤을 때 무슨 시험을 봤고 점수는 자녀의 점수는 몇 점이고 반평균은 몇 점이다. 어머니들이 가장 예민한 반평균 요게 나올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또 전화 많이 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디텍션 6번 어머니 옵션이에요. 우리 애가 디텍션이 필요 없으면 6번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디텍션 걸린 친구가 있어요. 뭐 과제에 대한 디텐션도 될 수 있고 시험에 대한 디텐션도 될 수 있고 또는 프리노트 디텐션도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땐 6번을 보시면 아, 우리 아이가 언제 디텐션에 걸릴 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보여줄게요. 이런 문구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금일과제 뭐였다 나와 있죠. 공부에 대한 총평 선생님이 써드립니다. 그리고 개념 진도는 오늘 어떤 걸 공부했습니다. 어떤 과제로, 어떤 교재로. 그리고 숙제에 대한 거는 뭐 했는데 몇 %다 이런 게 뜨고 시험 봤는데 점수 몇 점, 반평균 몇 점 이게 다 뜹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요게 끝이면 좋은데 간혹 가다 요거 꼬리가 달린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선생님, 어머니들마다. 보면 자, 디텐션해서 날짜 3월 14일 몇 시, 토요일인가 봐요. 11시, 사유, 시험 점수 미달. 이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수업 끝났는데 우리 애가 왜 안 와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보시면 아, 오늘 우리 아이가 디텐션에 걸렸구나.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머니들이 잘 보시고 나서 학원으로 어머니 체크해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부로 어머님 말씀드릴 거는 올바른 수학 습관 프리노트 오답노트에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들이 간혹 가다 우리 아이가 프리노트 디텐션과 오답 디텐션 걸리면 되게 속상해 하셔서 경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사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쓰는 건지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3학년까지 저희가 주 이틀 수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몇 페이지? 한번 올 때마다 4페이지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페이지당 6칸으로 되어 있어요. 한 칸당 한 문제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하루에 24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어머니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 시간에 풀어도 되고 집에 가서 숙제할 때 풀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자, 초사부터 우리가 중고등부까지는 하루에 몇 페이지? 6페이지 적습니다. 3장. 그러면은 몇 문제 푼다? 6, 6이 36, 36문제를 숙제하고 수업 시간에 쓰면 됩니다. 아주 많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도형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땐 저희가 예외적으로 이 페이지 수라든지 장수를 조금 줄여주고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확인해서 우리가 줄여주니까 이럴 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이 행정팀에서 저 말고 우리 행정팀장님과 행정선생님이 요거를 검사로 다니는데 3주 간격으로 가기로 저희가 좀 텀을 바꿨어요. 항상 언제 검사하냐? 3주 텀으로 월요일, 화요일날 검사할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날. 그래서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저 노트 안 갖고 왔어요. 뭐 안 갖고 왔어요. 이러지 말고 꼭 노트는 항상 가져다니도록 하고 특히 월화에는 꼭 노트랑 프리노트랑 오답노트를 챙겨가길 바랍니다. 자, 그럼 3주 간격이면 초등 저학년은 4페이지씩 6회. 그러면 몇 페이지? 24페이지를 해서 오면 되는 겁니다. 3주마다.
그러면 이제 초사부터 고등학생까지는 6페이지씩 총 몇 번이냐? 우리가 3주에 9번 수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54페이지 정도를 풀어서 오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 때 거의 한 달에 한두 권 이상씩 막 프리노트를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공부가 잘 되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아주 칭찬해 마땅합니다. 자, 요게 바로 이제 잘 쓴 프리노트의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칸에 한 문제씩. 이렇게. 이거 옛날 버전이긴 한데, 이건 8칸짜리 큰 버전이 한데, 요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남아도 아까워하지 말고, 한 칸에 한 문제씩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날짜와 교재명, 페이지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자, 이번에 오답노트. 오답노트는 사실은 내가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파란 별표 치고 선생님이 포스트잇 붙이게 되면 아이들이 하루에 2문제씩 꼭 하게 돼 있는데 간혹 가다가 오답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영재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오답 없을 때가 있으면 선생님께서 지정해 주실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2문제 풀어봐. 또는 서술형으로 꼭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게 2문제 꼭 지정되면은 그걸 아이들이 풀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2문제입니다. 학년 구분 없이 다 똑같아요. 그럼 3주 간격으로 검사하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은 2, 6, 12문제를 풀어오면 돼요. 3주 만에 12문제만 풀려있으면 오답에 대한 디텐션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사부터 고등학생까지는 2문제씩 9번 수업이 들었으니까 18문제만 프리노트 말고 오답노트 해오면 돼요. 사실 이거보다 더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담당 선생님께서 누구는 2문제씩 시키지만 어느 선생님은 오답 틀린 걸 대부분 다시 해와 이런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오답이 쌓일 수 있는데 최저가 18문제, 12문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걸리냐? 저희가 이게 안타깝게도 정량화해서 애들이 너무 이거에 대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량화해서 디텐션을 많이 걸려오면 요 조건에 못 됐을 때 또는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아주 허술할 때가 있어요. 간혹가다 한 칸에 2 곱하기 3은 6 이런 거 적은 친구들은 안 돼요. 안 돼. 그런 친구는 디텐션 걸리게 되면 자, 프리노트 걸렸다. 이건 강합니다. 처음에 오면 저희가 뭐 학생 수식사항을 적게 하는데 그거 적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걸려면은 오답 3문제 아니고 틀렸던 30문제를 고치고 집에 가야 돼요. 시간이 거의 그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소요가 됩니다. 프리노트 디텐션은 디텐션 무조건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오답 디텐션은 모자란 오답 문제 못 썼던 거를 마저 풀어야 되고 거기에 추가로 15문제를 오답을 고치고 귀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부터 이제 오답에 대한 그 프리노트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는 알다시피 뭐 문제 적게 돼 있고 나의 풀이 적게 돼 있고 핵심 개념이 뭔지 정답 풀이는 어떤 건지 오답 원인은 뭔지 이렇게 다 적게 돼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몇 문제씩 2문제씩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4번째 하겠습니다. 4번째는 우리 학원에 교재 라인업도 어머니들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것도 제가 보게 드리는데 저희는 어머니 최소 한 학기에 우선 3권 이상을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자, 초등 저학년 보면 저희는 무조건 개념 알파가 개념입니다. 알파랑 베타를 초등 1, 2, 3학년은 무조건 이 2권을 같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 2권이 끝나면 수학의 독해가 힘이라는 서술형 문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정도에서 끝나고 혹시라도 현행 위주로 나갈 건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저희가 3번째 교재 간말하는 응용심화 교재를 한 번 더 복습을 시키고 초 1, 2, 3, 4는 초 1, 2, 3은 거의 현행 위주로 진도가 나간다 보시면 돼요. 주 이틀 수업이고 매일 시험 보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은 그렇게 빨리 나가지 못하지만 3학년 한 2학기 때 되면 조금 초사 거 나가게 되는 선행의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 4학년부터는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하나 똑같습니다. 교재는 거의 똑같아요. 개념 알파2 베타를 2권을 같이 나가고 이게 끝나면 3번째 간마은 교재를 나가는 거는 우리가 개념반, 응용반, 심화반 다 똑같습니다. 기본 라인업은 똑같이 공부시키고 탄탄하게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행은 무조건 3번 하고 저희가 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베타랑 디딤들 최상의 수학을 하고 이게 끝마치게 되면 수학임의 감마투라는 최상의 수학이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만 유지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와서 말씀처럼 저희 학원은 특징이 3일 중에 이틀은 선행이고 하루가 현행일 때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교재들이 전부 다 무슨 교재다? 선행 교재고 현행일 때는 저희가 뭘 쓰냐? 디딤돌 최상의 수학 S 제일 낮은 반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최상위 수학, 그리고 영재원 아이들은 최강 TOT라는 천재에서 가장 높은 교재를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끝나면 3% 올림피아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순으로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부도 제가 어떻게 쓰냐면 개념 완성이라는 수학임 교재랑 베이직센 두 권을 같이 해요. 이게 끝나면 세 번째 교재로 유형 심화 교재를 씁니다. 개념반, 응용반, 심화반 다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차이가 있냐? 유형 심화 교재가 좀 어려운 관계로 개념반 친구들 우리가 라이트 쌤 가지고 뭘 할지 쌤이랑 상의를 해서 둘 중에 하나의 교재를 고르고 응용반 이상부터는 무조건 초격자 유형 심화 교재를 쓰게 돼 있습니다. 쓰고 심화반 친구는 요 교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품 교재로 또 한 번 더 깊이 있는 공부로 다지고 나가요. 그리고 영재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품 교재를 당연히 쓰고 네 번째 교재로 슈퍼 수학이라는 특목 위주로 학생들을 위한 수학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로 또 선행 과정을 마무리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쨌든 중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 깊이 있는 수학을 해야 중학교 때 잘하고 중학교 때 깊이 있는 수학을 해야 고등학교 때 잘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한 학기 걸 저희가 빠르게 하지 않고 세 권, 네 권으로 다지고 탄탄하게 한 다음에 선행 나간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학 때는 저희가 간단하게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중학생 아이들부터는 다음 학기 교재를 심화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 아이들은 뭐 최상위 수학이라든지 이런 교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심화반 아이들은 우리가 A급 출판사 A급 수학을 하고 우리 시험 대비 때는 뭐 쎄는 기본이고 천재교육의 최고 수준 교재 두 권은 기본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수학 100점 프로젝트라는 예상 문제 교재를 또 쓰고 그 다음에 잘하는 반 아이들은 블랙 라벨이라든지 이런 교재까지 하고 넘어간다 보십니다. 요거는 사실 무조건 필수는 아니고 심화반 이상은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쌩과 최고 수준만 하더라도 각 학교 중간 기말에서 높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으려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 최상위 학생들의 공부 비법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고 오늘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상위 수학 공부 비법이 바로 우리 학원의 학습 시스템과 같습니다. 왜냐면 요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 시스템을 따라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제가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 자, 최상위 1% 학생들의 학습 비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여러 번 저 간담회랑 설명 오신 분은 여러 번 들어보겠지만 또 한 번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상위권 극심한 아이들이 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비법이 있는지 비법이란 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 학생들은 명확한 목표와 성실한 공부량이 무조건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는 목표가 딱 잡혀 있고 공부량이 사실은 보통 애들보다 훨씬 더 올당이 많은 건 저희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좀 틀린데 수업 받은 직후 그날 바로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수학 갔다 온 날 수학 숙제하고 영어 갔다 온 날 영어 숙제하고 또 학교 수업 마치게 되면 수업하고 이렇게 항상 그날 배운 걸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정말 상위권, 극상위권 아이들의 공부 비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메타인지 학습법.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도가 있는 친구일수록 훨씬 더 공부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메타인지 학습법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런 걸 뻔한 내용을 아는데 왜 우리 아이는 공부를 못할까요? 늘 말했던 것처럼 바로 실행하고 실천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날 공부한 거 우리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영어 갔다 온 날 수학하고 수학 갔다 온 날 영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의식과 성실한 공부량을 없다 하더라도 두 번째 것만 잘하더라도 성적이 되게 좋아질 텐데 실천과 실행을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져요. 자, 이것도 예전에 EBS에서 상위 0.1%의 비법이라는 거에서 갖고 온 건데 제가 잘 캡처한 거로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빨간색이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고 초록색이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이에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거의 붙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보다 이 정도면 왜 요 차이로 우리가 서울대 못 갔나? 하지만 요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험 볼 때는 어떤 간에 다 공부를 하는데 시험 보지 않을 때 일반 아이들은 툭 떨어져서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근데 이 서울대 간 친구들, 요새는 흔히 의대 간 친구들은 공부의 양을 약간 줄이긴 하지만 계속 공부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일반 아이와 서울대, 의대 간 친구들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월등하게 많다는 게 공부의 비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늘 한 것처럼 에빙마스의 포가팅 커브라 그래서 그 독일의 인지심리학자인 사람이 망각곡선을 갖다가 공부했더니 정말 배운 지 하루 만에 거의 몇 프로까지 떨어지냐, 뭐 시간이 쭉 지나지만 하루가 지나면 거의 70% 이상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오늘 수학 배웠으면 집에 가서 수학 숙제 해, 까먹기 전에 요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70%를 까먹는다는 거. 당연히 그러면 그 다음날 숙제하려고 하면 애들이 기억이 안 나니까 그렇게 오답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학원이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이 빨간색이 아까 말씀드린 망각곡선의 일반적인 곡선이 되면 수업을 받고 왔어요. 그럼 우리는 10분 후에 뚝 떨어지는 것 같다가 우리는 집에 가자마자 뭘 하냐? 2, 3, 5 테스트를 하거나 또는 그날 숙제 좀 해 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를 딱 한 번 더 자극을 주는 거예요. 단기 기억에서 자꾸 자극을 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자, 2, 3, 5 테스트를 봐서 딱 기억을 하고 그 다음날 학원에 오면 오자마자 저희 뭐 합니까? 그렇죠. 1 테스트를 매일 보잖아요. 한 번 자극 주고 또 한 번 자극 주고 또 까먹을만 하면 우리가 뭘 봅니까? 그렇죠. 다음 테스트를 보죠. 이런 식으로 우리 학원 시험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시험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2% 학생들의 비법은 자, 말씀처럼 수업 받은 직후 그날 바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2, 3, 5 테스트를 아이들한테 다 공부시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2, 3, 5 반별 대항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 3, 5에 대해서 되게 신중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처럼 수학 갔다 오나 수학 숙제 좀 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메타인지 학습법.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뭘 잘 해야 되냐면 오답 노트와 복습을 철저히 꼼꼼하게 진짜 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걸 해서 안타깝지만 초등학생이라든지 아직 중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거의 이제 뭐 베껴오는 수준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답 숙제를 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씀드린 2, 3, 5 테스트를 본다든지 몇 장 이상 오답 노트랑 프리노트를 써!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저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의지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자꾸 이러저러 이벤트를 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고의 학습 시스템으로 올바른 수학 습관을 들여서 세사기권 학생들이 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일어섬 수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버님들이 믿고 소중한 교육비 내준 것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이런 시스템으로 잘 지도해서 정말 나중에 커서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들을 커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또 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간담회를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